그날 밤 은주는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국을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은주는 국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애야. 네. 힘들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집에 안 가? 거기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아빠는 저를 안 봐요. 오빠는 절 무시해요. 엄마는 떠났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거기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돼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집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줌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여자는 전 싫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상은 넓다고. 나도 갈 수 있다고. 전 그 말 믿어요. 아줌마가 은주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만 더 있어. 예. 한 달 더 일해. 돈 모아. 그동안 내가 알아볼게. 깔대. 정말요? 대신 죽도록 일해야 돼. 할 수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착하네. 고생이 많네. 은주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해화동 문은 닫혔다. 하지만 다른 문이 열렸다. 한 달. 나는 한 달을 버틸 것이다. 그리고 다음을 찾을 것이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불 속에서 노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길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된다는 것을.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할 것입니다. 또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빛을 볼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계속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아줌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주에게 하루에 200원을 줬습니다. 한 달이면 6,000원이었습니다. 은주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깡통에 모았습니다. 밤마다 세어봤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애야, 이리 와봐. 주방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국어책이었습니다. 우리 딸 쓰던 거야. 중학교 책. 은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일 끝나면 읽어. 글 읽을 줄 알아야 어디 가서도 안 당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줌마가 공책 한 권을 더 줬습니다. 받아쓰기 해. 매일 한 장씩. 내가 봐줄게. 은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준 노트 이후로 누군가 이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줌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도 너만 했을 때 집 나갔거든. 예. 공부하고 싶다고. 시집 안 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아줌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 보니까 그애 생각나더라. 혹시 우리 딸도 어디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봐. 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살아. 너라도. 네. 꼭요. 밤마다 은주는 공부했습니다. 국어책을 펼쳤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줌마가 틀린 글자를 고쳐줬습니다. 여기 틀렸어. 안타야, 안타가 아니라. 네. 그리고 문장 끝에 마침표 찍어. 네. 아줌마는 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은주의 공책을 봤습니다. 매일 고쳐줬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의 글씨가 반듯해졌습니다. 맞춤법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은주는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마음을. 어느 날 밤 은주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 한은주예요. 서울에 왔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해화동 집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돈도 모으고 있어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선 학교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80원이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쉴 틈 없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주가 걸레를 들려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으윽!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은주의 팔을 잡아 일으켜줬습니다.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조심해야지.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뛰어왔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네. 어머, 손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애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여자는 은주를 한 번 더 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저기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애 맞죠? 여기서 일해요? 네. 학교는? 안 다녀요. 여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희망의 집에서 일해요. 아시나요? 아니요. 집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밥도 주고요. 은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대문이었습니다. 관심 있으면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제가요? 네. 당신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은주는 명함을 쥐고 멍하니 섰습니다.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뭐래? 저기 집 없는 애들 사는 곳이래요. 공부도 시켜준대요. 아줌마가 명함을 받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예. 거기 가봐. 내가 평생 여기 설거지만 할 순 없잖아. 하지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너나 챙겨. 아줌마가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문 닫는 날이야.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은주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줌마는 은주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희망의 집은 낡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은주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고 해요. 여기 선생님이에요. 정미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은주예요. 은주 씨, 여기선 공부할 수 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반도 있어요. 관심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들어와요. 방 하나 줄게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은주는 돌아서서 아줌마를 봤습니다.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 아줌마도요.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밥 먹으러 와. 네. 꼭 갈게요. 아줌마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들어가요? 정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처음 적었던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떠났습니다. 정선을 떠났습니다. 나는 다시 빛을 볼 것이다. 꼭 빛을 봤습니다. 선생님, 아줌마, 정미 선생님,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은주는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이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배운다. 글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국어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습니다.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빛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된다는 것을.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3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선생님이 매일 가르쳐줬습니다. 은주는 매일 배웠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지를 봤던 날 은주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축하해, 은주야. 정미 선생님이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야.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어느 봄날 편지가 왔습니다. 정선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주야, 선생님이야. 내 편지 받았어. 늦어서 미안해. 선생님도 서울로 왔단다. 이제 여기서 살아.
해화동 언니 집 근처야. 시간 되면 만나자. 보고 싶구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은주는 해화동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꽃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희망의 집 마당에서 딴 꽃이었습니다. 선생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야. 박선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은주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선생님도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숙녀야. 선생님은 안 변하셨어요. 거짓말쟁이. 나주름 늘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은주에게 차를 내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검정고시 붙었다며? 대단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내가 잘한 거지. 선생님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정선에는 안 갈 거야?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 오빠 생각. 가끔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해봐. 걱정하실 거야.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전 필요 없는 딸이었으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풀릴 거야.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 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 희망의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은주 학생 계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접니다. 정선 보건소입니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아프대요. 가봐야겠네. 가기 싫어요. 은주는 솔직했습니다. 날 버린 사람인데 왜 제가 가야 해요? 정미 선생님은 한참을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가도 돼. 내 선택이야. 하지만 은주야. 네.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틀 뒤 은주는 정선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이 함께 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점점 익숙한 산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 석탄 더미, 3년 전 떠나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보건소였습니다. 은주는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말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석탄 가루 대신 약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은주를 봤습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주야? 네.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이제 왔어? 연락을 이제 받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거칠고 긴 기침이었습니다. 은주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마셨습니다. 고맙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재훈이는요? 군대 갔어. 작년에.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은주야. 네. 미안하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 여자애가 뭘 배우냐고 했지. 공장 보내려고 했지. 그게 다 틀렸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못 배워서 그랬어. 세상이 어떻게 도는지 몰랐어. 그냥 아버지가 살던 대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주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파요. 아직도. 그래. 그럴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얼굴이라도 보게 돼서.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석탄을 캔 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네. 검정고시 붙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갈 거예요. 대단하네. 우리 딸.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잘 살아라.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아라. 네.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오빠는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예전처럼 거칠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오빠. 미안해. 그때. 괜찮아. 괜찮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도 잘못했어. 질투했어. 내가 떠난다는 게 무서웠어. 나만 남는 것 같아서. 은주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서울 와. 응? 함께 살자. 오빠도 공부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오빠는 한참을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남을게. 아버지 산소 지키고. 오빠.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날아가야 해. 오빠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아. 우리 대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빠와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 갈 것입니다.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 잎이 돋았습니다. 은주야. 선생님이 은주를 봤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진짜 괜찮아요. 5년 후. 은주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은주처럼 집 없는 아이들, 꿈 없는 아이들. 은주 선생님, 저도 대학 갈 수 있어요? 12살 소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은주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은 넓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녀가 웃었습니다. 은주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해화동 선생님 댁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하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준 바로 그 노트였습니다. 다 썼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가져. 하지만 이건 내 이야기야. 내가 쓴 거니까. 선생님이 노트를 다시 은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이건 끝이 아니야. 계속 써. 내 인생을. 은주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쓸게요. 끝까지. 그날 밤 은주는 노트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1970년 정선. 나는 석탄 먼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끝날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줌마, 정미 선생님. 그들은 제게 빛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겨울은 지나간다는 것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빛들이 모이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삽니다. 내일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들처럼.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한은주, 1980년 봄.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따뜻한 비였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제2장, 빛이 되는 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